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0월 30일 일요일 오후 9시입니다. 예. 자, 진행 순서는 국내 쪽 코스피 200 지수 선물, 그 다음에 이제 곧버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해외 쪽, 나스닥 지수랑 다우 지수, 이런 순으로 일단 쭉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진행을 해보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내용은 좀 최대한 줄여보고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해보는 거죠. 자, 야간 선물은 3.5포인트 상승했고요. 그리고 1.2% 상승이에요. 선물 지수로는 299.35입니다. 자, 이 지수를 기준으로, 이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상기님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측 누르고, 잠깐만요. 계산을 해야죠. 지금 295.06이에요. 295.06 더하기 3.55 하면 298.61입니다. 298.61. 그럼 여기다가 298.61을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된 게 상단선, 요렇게 된 게 하단선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중심이 있겠죠. 요 밑을 보면 매도, 위를 보면 매도 아닙니다. 매도 아니에요. 곧버스 나라님 반갑습니다. 아래를 보면 매수 아닙니다. 근데 매수일 수도 있어요. 이건 매도일 수도 있고. 공격성을 가지신 분은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다라고 했을 때 매수해도 오르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하단선이 아래를 보면 매도를 해도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요 두 개는 이제 공격적이에요. 요 두 개는 수비적이고. 제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계속 이쪽 영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괜히 공격적인 방법을 안 해드렸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냥 잘 되시라고 알려드린 건데, 반대로 결과가 안 좋아서 안 좋은 얘기만 드립다 퍼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좀 공격적이고 리스크가 큰 방식은 본인이 이제 뛰어난 사람이면 이제 하셔도 되겠지만, 본인이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쓰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겠죠. 저같이 이제 분석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명을 해도 잘 손실이 안 나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고, 또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조금씩이라도 벌리니까 이 해볼 만한 재미가 있는 거죠. 근데 공격적인 방법은 했다가 수익 왕창 났다가 다음에 손실 왕창 나면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요선, 요거 있죠? 요게
뭐다? 예, 요게 하락 추세선입니다. 예, 상단선이에요. 얘는 하단선이 아닙니다. 예, 요 빨간색 선은 상단선이에요. 그러면 상단선이 아래를 볼 때는 매도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위를 볼 때는 매도할 가치가 없다 그랬죠. 예, 근데 요게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매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매도 가치가 없다. 네. 그런데 요 파란색이 있어요. 요 파란색. 얘가 P3즈예요. 얘가 P3, 요게 P4, 얘가 P5예요. 그리고 얘가 P3이죠. 네. 얘가 하단선입니다. 자, 하단선 위를 보면 매수고 아래를 보면 매수가 아니죠. 근데 이렇게 위를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매수예요. 매수를 하실 분은 예, 요 선을 참고하시면 돼요. 요 선을 참고하시면 된다고요. 요게 매수자의 몫이에요. 그리고 매도자는 예, 요것도 상단선이죠. 근데 아래를 봐. 예, 아래를 봐요. 그럼 얘도 매도가 가능해요. 자, 다음 달에 예, 부양님 반갑습니다. 다음 달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와 여기에요. 됐죠? 예? 다음 달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준선은 저기라고요. 그런데 자, 이건 전고보다 높고요. 예, 요건 전저보다 높아요. 자, 하단선이 전저보다 높으면 좋은 거예요. 얘는 좋아. 오케이. 그런데 상단선이 전고보다 높으면 얘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왜냐하면 들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전고를 넘어버리면 기본적으로 봉이 가지고 있는 상승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들고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매도를 해야 돼요. 즐겁게 공격적으로 저기서 매도를 했다가 들고 올라가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부터 매도가 가능하지만 저 자리에서 매도하는 건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단선은 전복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영역이 딱 이렇게 정해진다고요. 여기가 매수 영역인데 얘는 매도 영역이 어디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도할 때 영역이 필요해요. 영역이. 자, 올봉에 대한 설명은 해드렸어요. 대충 이거 내일 장 끝나고 나면 또 바뀔 거예요. 내일 종가가 다를 테니까. 예? 내일 종가가 다를 거기 때문에 분석의 내용은 바뀔 겁니다. 바뀔 건데 대충 이런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단선, 하단선 이거 구분되셨죠? 네, 상단선, 하단선 이거 구분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 거예요. 그 팁을 잘 보시고 무슨 생각하는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상단선 어디 있어? 이거잖아요. 상단선 어디 있어? 현재 값은 얼마다? P3이고요. 301.77. 하단선 어디 있어? P3 291.09. 만약에 지금 상태면 이런 식으로 거래 전략을 짤 수 있겠죠. 다음 달에 301 위에서 301.77 위에서 일단 매도를 고려하고
291.09 아래서 매수를 고려한다 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조미료를 좀 칠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조미료가 더 중요해. 지금 이게 하단선이다 상단선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설명하려면 이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영웅문을 끌어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98.61 자, 298.61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걸 봉을 3개를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띵글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방법을 쓸 거예요. 하나 더. 자, 보세요. 됐죠? 자, 하나, P3, 둘, P4, 셋, P5.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자,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즉, 변동성은 시간에 반비례한다. 예. 변동성은 시간과 반비례한다. 자, 만약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 시간이 단축돼요. 근데 변동성이 나오지 않으면 시간이 단축되지 않고 시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말뜻은 여기 보면 상단선 있잖아요. 이 상단선을 터치하지 않으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3개월 동안에 영향을 미칠 거다. 앞으로. 그럼 얘는 11월이고, 얘는 12월이고, 얘는 1월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크게 상승하는 그런 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상태에서 3개월은 옆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3개월은. 무슨 얘기 이해되셨죠? 위에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제거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씩 제거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꽤 큰 폭의 상승이 와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큰 폭의 상승이 오지 않으면 안 돼. 자, 보세요. 지금 상태에서 어디까지 가야 끝나느냐? 여기에요. 330.62 여기까지 가면 한 방에 끝나요. 330.62를 가면 한 방에 끝난다는 거죠. 자, 다시 제가 화면을 가져와 볼게요. 짠. 예. 그러면 다음 달 기준으로 여기가 다음 달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찍으면 330대를 찍으면 하락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예? 지금 상태에서 330대까지 가면 하락이 끝나는 거라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324대까지 가면 한 번 더 남아요. 한 번 더. 그리고 못 가면 324까지 못 가면 그대로 두 번 남는 거예요. 다시. 자,
월봉에서 332를 가면,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332를 가면, 예? 하락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331을 가면 하락이 종료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325, 324.7 정도 되니까 5를 가면 1개월이 남아요. 그리고 325를 못 간다. 2개월이 남습니다. 이게 하락이요. 하락할 수 있는 시간이, 예,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32를 가면 11월 달에 하락 시간이 완전히 끝나는 거고, 325까지 가면 하락 시간이 한 번 더 남는 거고, 예, 그 다음에 325도 못 가면 하락 시간이 2개 남는 거예요. 2개. 자, 해보자고요. 자, 시뮬레이션 들어가고 298.61이잖아요. 6일 이걸 입력한 다음에, 그러면 298.61이 이제 식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31까지 가면 331, 다음에 이게 저가이기도 하고 331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돼요. 봉이 이렇게 가면, 이런 봉이 나타나면 그 다음 봉 어떻게 된다? 예, 위가 다 열린다고요. 자, 열리죠? 열리잖아요. 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331을 가면 하락이 없다. 그냥 위가 열려버린다. 그럼 이건 위로 가겠다는 소리겠죠? 위로 가려고 이렇게 차트를 그린다고요. 근데 325까지 밖에 못 갔어. 325 이렇게 가면, 아유, 아니네, 320까지 가도 위는 열리네요. 자, 그럼 종가만 좀 빼볼게요. 325까지 갔다가 종가를 좀 빼볼게. 320까지 갔는데 종가를 얼마를 할까요? 320? 조금만 빼볼게요. 325까지 갔다가 320까지 빠지면 괜찮을라나? 이래도 위가 열리네요. 그럼 요거는 캔슬이에요. 캔슬. 자, 만약에 325에서 거의 제가 한번 시가까지 빼볼게요. 325를 갖다가 300까지 내려볼게요. 300까지 이렇게 내리면 찍나? 예? 이렇게 안 될 텐데요? 잠깐만요. 이상하다. 다시 해봐야겠어. 자. 여기가 지금 상태에서 298.61에서 끝나고, 다음에 298.61에서 시작했다가, 그죠? 고가는 325를 찍고, 저가는 이걸 찍은 다음에 종가가 한 302 정도에서 끝나면 봉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하나는 터치했잖아요. 여기. 이건 터치했다고요. 이건 터치했는데 이걸 터치 못했어. 그죠? 이걸 터치 못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요게 위에 올라가서 325를 터치를 했으면 이 선은 약한 선이 되는데, 터치 못하고 내려오면 이 선은 강한 선이 돼서 만약에 이게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위에서 또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요 상태로 시간이 가니까 두 개가 남게 된다고요. 이렇게 두 개가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25를 찍으면 얘를 터치하는 상황이 오니까 어쨌든 하락 시간이 요거만 남게 되는데, 325를 못 가면 두 달에 남는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올라가서 상승할 거면 이걸 찍어야 돼요. 이걸 못 찍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걸 찍어서 버티는 것. 그게 상방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되는 일이고, 하방의 입장에서는 저것만 안 찍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방의 입장에선 다시 내려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다시 내려온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저 선만 안 찍으면 되는 거지. 6 하나? 6, 1. 그럼 이 상태에서, 그쵸? 뭐만 하면 된다고요? 이 상태에서, 요렇게 됐을 때, 얘만 안 찍으면 돼요, 얘만. 예? 얘만 안 찍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얘요. 네 마음대로. 여기만 안 찍으면 돼. 그리고 종가가 됐을 때 내려오면 돼요. 예? 종가가 됐을 때 여기만 안 찍고 내려오면 된다고요. 여기만. 예. 여기만 안 찍고 내려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자, 제가 이거 음봉 내볼게요. 323까지 올라갔다고 치자고요. 323. 그래 놓고 종가가 296이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그리면 그 다음에 상단선이 미친듯이 내려오죠. 네. 이거 뭐 안 봐도 비도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지금 뭐다? 324 안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324를 안 찍으면 올복은 안 망가져. 자, 하나 보여드렸어요. 하나. 예? 위로 올라가서 324만 안 가면 된다고요. 324. 자, 이제 할 얘기가 있어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9시 23분. 빨리 해야죠. 예, 잘 보세요. 여기가 하단선이고, 여기가 상단선이고, 여기만 안 가면 된다 그랬잖아요? 상단선 두 번째, 여기가 첫 번째. 그런데, 언제 가냐는 거예요, 언제. 자, 시작해서 일로 가. 1번. 그리고 여기 안 와. 그러면 한 달 내내 상단선 위에서 놀다가 월말이 됐는데 내려와요.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고, 시작했는데 바로 밑으로 가. 네. 그리고 나서 찍고 위로 쭉 끌어올려요.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상승하기 좋은 구조예요. 예, 상승하기 좋은 구조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건 상승하기에 나쁜 구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위로 올라간다. 그건 월봉상 하단선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예, 시작하자마자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월봉상 상단선을 쓰지 않겠다라는 이유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용할 수 있는 상단선이 주봉밖에 없어요. 예, 그럼 월봉의 하단선을 쓰면 분기봉의 상단선하고 싸울만 하잖아요. 이렇게 싸워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그냥 올려버리면 얘는 빠지고, 예. 주봉의 하단선과 분기봉의 상단선이 만나게 돼요. 이런 식의 싸움이 된다고요. 그러면 올라가다가 분기봉을 들다가 주봉이 나가 자빠지면, 예, 상승이 끝나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래로 먼저 내려온다라는 거는 일단 분기봉의 상단선과 월봉의 하단선이 서로 싸워보겠다는 거죠. 그런 의도를 담는다고요. 그러면 월봉의 힘이 좋으면 분기봉을 들고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시작하자마자 위로 가. 시작하자마자 위로 간다라는 거는 월봉의 하단선을 사용하고 싶은 의도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월봉은 이 싸움에서 끼지 않는 거예요. 예, 월봉은 싸움에서 빠지고, 그러면 주봉의 하단선과 월봉의 하단선은 빠지고 주봉의 하단선과 분기봉의 상단선이 서로 싸우는데, 주봉은 생명 일주일이잖아요. 그죠? 예. 주봉의 주봉의 하단선은 각각 일주일의 수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하단선은 제가 보기에 한 11월 3주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이대로 올라가다가는 11월 3주 정도 되면 주봉의 하단선의 힘이 거의 다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는 버틸 힘이 없는 거죠. 애초부터 월봉의 하단선은 안 썼고 주봉의 하단선만 갖고 끌고 가다 보니까 분기봉이랑 싸우다가 힘이 쭉쭉쭉쭉쭉쭉 빠지다가 하단선 다 쓰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고 내려오면 어쩌면 이제 월봉이랑 주봉이랑 하단선을 다 쓰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고요. 시작했는데 다음 달에 그냥 치고 달리면서 위로 올라가면 월봉은 빠지고 주봉을 갖고 핸들링 하려는 의지라고 일단 해석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만약에 시작했는데 밑으로 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하락에. 그러면 하단선 밑에 갔을 때 좀 줄이세요. 그래야 단가를 관리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 290일 언더로 내려가면 본인이 수익이다. 290일 밑으로 내려가도 본인은 수익인 상태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게 줄이세요. 고버스 같은 거. 물량을 줄이세요. 그리고 301을 넘을 때 그 물량을 다시 태우는 거죠. 290일 아래로 내려가면 물량 줄이고 300일 위로 가면은 어딘가에서 다시 태우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월봉은 다 됐죠? 월봉은 다 됐고 분기봉 보여드릴게요. 분기봉. 자, 분기봉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분기봉은 여기 다음 달 P5, P4 상단선을 안 찍어도 윗꼬리 길게, 그게 최고라니까요. 에벤헬슬님이 얘기하시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P5랑 P4 상단선을 안 찍고 P3만 딱 들고 올라가다가 막판에 고꾸라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최선이죠. 그게 최선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써야 된다고요. P3만 써야 된다고. P4, P5 쓰지 말라고. 찍으면 하락할 시간이 2달에서 1달로 단축된다고요. 그러니까 전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자, 보세요. 여기 이건 T4예요. T4 상단선이고요. 그 다음에 맞죠? 요게 T5 상단선이에요. 예? 자, 얘는 어디 있다? 299.97에 있고, 얘는 어디 있다? 322.8 하나에 있습니다. 예.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분기봉의 상단선이 이렇게 이쁘게 잘 생겼잖아요. 요게 T5고 요게 T4인데 얘는 300이야. 299.97이나 300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반올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322.8이에요. 자, 요게 월봉의 P3이고, 그죠? 요게 월봉의 P4예요. 이렇게 보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의 상단선의 구조는 분기봉의 상단선의 구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월봉을 보면 약해 보여. 월봉을 보면 파란색 상단선이 있으니까 약해 보이는데 그 자리가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상단선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공간이 매도 영역이에요. 네? 이 공간이 매도 영역이에요. 자, 300에서 322.8까지 이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도자는. 네. 근데 322.8까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분할하셔야 돼요. 밑으로 내리면 어디까지 간다? 265요. 타겟은 265입니다. 265. 네. 자, 설명해 드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꿍꿍이를 다 설명드렸어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꿍꿍이 수를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분기봉은 300에서 322.8. 그 공간이 매도자를 위한 공간이다. 밑으로 빠지면 265까지 간다. 그죠? 근데 월봉으로 봤더니 하락 추세가 끝났어. 그래서 월봉에서 이렇게 위로 들어올리면 300이고 그 위에가 324에 있으니까 얘도 300에서 324 사이의 공간이 매도자를 위한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분기봉의 매도 공간이 월봉의 매도 공간이에요. 자, 분기봉 보여드렸고 이제 주봉을 보여드릴 건데, 자, 주봉 298.61이죠. 자, 이걸로는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 보여드렸죠? 똑같이 또 아까 그걸로 하자고요. 그게 더 많이 보여. 잠깐만요. 자, 298.61 시뮬레이션. 머릿속에 잘 담아두세요. 약간 길게 보자고. 자, 보세요. 추가 1주, 2주, 3주, 4주, 5주. 이 정도면 될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너비 7. 자, 어떤 선을 봐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이 정도면 설명이 될 거예요. 자, 보이시죠? 요걸 잘 보세요.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요 라인이 제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매도 라인이에요. 요 라인이 매도 라인입니다.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요 정도에 있죠. 요 정도. 요 정도에 있습니다. 30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는 한 307 라인 정도가 매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라인이에요. 자,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322.8까지 열려있죠. 그 정도 공간까지는 할애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주봉에서 매도를 들어가고 싶다 했을 때는 307부터 공략할 수 있다고요. 307부터 공략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이제 307에서 322 그 라인이 이제 매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고,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11월 세 번째 주까지 하단선이 버틴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하단선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게 한 이 정도 높이라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하단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 그죠? 내려간다고요. 이거는 시간에 의해서 힘이 소멸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사실 상승을 하는데 현재의 기준, 그러니까 298.61이라는 주가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상승 추세가 소멸되는 시간을 보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 봉까지 버틴다? 하나, 둘, 셋. 많으면 4개. 그럼 요게 11월 네 번째 주가 되겠죠. 예. 근데 만나면 죽어요. 만나면 죽는 거니까 세 번째 주에 만나면 세 번째 죽는 거고, 네 번째 주에 만나면 네 번째 죽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걸 만나려면 어쩌면 얘랑 만날 수도 있고요. 그죠? 이 상승 추세선과 만나기 위해서는 어차피 누르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르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는 못 올라가도록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길 찍고 내려갈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음봉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저는 몰라요. 자체적으로 음봉을 만나서 내려가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찍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죠.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요. 무조건 공격적으로 야 이건 11월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에 만날 거니까 무조건 매도 쳐, 이렇게 하면 투자자에게 안 좋은 영향이 미치니까 11월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까지 307 라인 안 넘으면 매도하지 마. 그죠? 그리고 넘으면 매도해봐. 그런데 안 오면 음봉 하나 날 때까지 기다려. 예? 안 오면 음봉 하나 날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설명하면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자, 매도를 하기에 좋은 방법, 주봉상 음봉 하나가 난 뒤 다음 봉. 예. 그 전에 매도하고 싶다면 이격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인 307 라인 이상을 이용한다. 그러면 예, 양수 겸장이죠. 예. 모든 구조를 다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내려가면 끝이야? 예? 이게 내려가면 끝이에요? 요 상승 추세선이 아래로 꺾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 하락을 보시는 분들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내려가면. 근데 이게 올라가고 있으면 아니라고요. 예, 이게 올라가고 있으면 하락을 위한 시대가 아니에요. 상승을 위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는 시간대에서는 되도록이면 매도를 해도 찔끔찔끔 하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떨어질 거라고 많이 들어갔다가 계속 올리면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래도 올리면 제가 다음 주에 이 방송하는데 와가지고 안 좋은 얘기만 하실 거예요. 알았죠? 예, 햇살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은 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구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여드릴 화면이 있습니다. 그건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의 주봉이에요.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아이고, 시간이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요거를 딱 찍고 라인에 가서 요거를 너비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선인데, 그 다음에 하단선을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보이시죠? 예. 자, 요 자리를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0년 10월 달로 돌아가 볼게요. 자, 요 자리가 여기에요. 잠깐만요. 추봉. 요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예.
이해되셨죠? 여기에요. 그리고 나서 얘가 쫙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죠. 내려가서 이 저점을 깼어요. 예? 이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쵸? 여기서 요게 꺾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꺾였어. 여기서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였잖아요. 예? 얘도 여기서 꺾였다고. 이렇게 꺾였는데 그냥 꺾인 게 아니라 여기를 깼다고요. 여기 이 저점을 이렇게 그어보면 깨졌다고요. 보세요. 깨졌지. 그럼 여기도 저점을 이렇게 그어보면 예, 깨졌잖아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쭉쭉쭉쭉 보면 여기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도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그때와 다르지 않아. 근데 그때는 이거 안 찍었어요. 이거 안 찍었어. 그냥 내렸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이게 올랐다가 여기서 내리고 그 다음에 반등은 안 컸어요. 여기 반등까지는 컸는데 이 반등은 안 컸다고요. 그리고 이제 깊은 하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 보시면 아직까지는 얘는 지금 이런 급등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완만해. 예? 지난 7월 달에 상승각에 비해 7, 8월의 상승각에 비해 지금 예, 이번에 나오는 상승의 각은 굉장히 둔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게 강한 상승이 아니에요. 여긴 30% 올랐거든. 네. 33%? 더 올랐을걸요? 네. 아직 여기는 그 정도 안 돼요. 근데 여기서도 이것만 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봉 보이시죠? 이봉이요. 이봉이 나오면 끝나는 거라고.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자, 요 봉. 상승 추세를 죽이는 음봉 있죠? 얘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얘가 나오면 그 뒤로 이게 흘러내리잖아요. 자, 요렇게 상승했다가 얘가 꺾이는 순간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꺾이는 날이 제삿날인 거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얘가 꺾이는 날이 제삿날이라고요. 이렇게 꺾이면 끝나는 거예요, 주봉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관찰하셔야 될 거는 이게 언제 꺾이냐예요. 이 주봉의 하단선이 언제 꺾이는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근데 이거 꺾이기 전에 매도하고 싶다 그러면 요 라인을 타고 가시면 된다고요. 요 라인을 타고 가시면 된다고. 매도를 하고 싶으면. 근데 얘가 꺾였다. 그러면 얘 라인 못 타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추격할 건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현재 차트에는 종투랑 겉투 표시가 빠진 듯 합니다. 예? 아닌데요?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예. 넣으세요. 본인이 넣으시면 돼요. 이거 매트릭스 넣으시면 된다고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 네, 지표 추가하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매트릭스잖아요. 이거 하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라인 고저 지우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네, 세팅해서 쓰시면 돼요. 네, 세팅해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중요하지 않다. 이건 여러분이 그냥 세팅해서 쓰시면 되는 아주 단순한 기능입니다. 제가 이렇게 넣은 건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거죠. 네, 제가 게을러서 그렇다고. 네. 잘 안 보거든요, 저는 이걸. 됐죠? 네, 이렇다요. 과거에 이러했기 때문에. 어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러면 요 시대의 나스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스닥. 예. 요게 나스닥이에요. 자. 요게 나스닥 차트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왕에 주봉을 다 봐야 되니까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흐름을 잘 보세요. 자, 내렸어요. 네. 한번 들고 내리고 한번 들고 내리고 이렇게 올라왔죠. 예?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내렸다가 한번 들었다가 내렸다가 한번 들었다가 내렸다가 여기가 조금 다르네요. 예, 여기가 조금 달라. 예, 여기서 이렇게 내렸다가 요렇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단계가 요 단계를 지난 거예요. 여기가 요 단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하락부터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하락하고 여기 요 구간이고 요게 내렸다가 W 만들고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얻어 터졌잖아. 여기 얻어 터진 자리랑 여기 얻어 터진 자리가 같아요. 예, 여기 이격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뚫었고 여기도 이격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뚫고 두들겨 맞은 거잖아요. 여기 미끄러졌다고요. 여기도 이렇게 미끄러졌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죠? 예? 여기도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랑 똑같이 가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안 넘었어. 예. 보시면 이거 안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여기까지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12,000선까지 안 갈 가능성도 있다고요. 중간에 어딘가 가다가 이렇게 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넘지 않는 거죠. 이 정고점을 넘지 않는 어딘가에서 그냥 내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상승은 끝인 거죠. 왜냐하면 고점이 계속 낮아지니까. 한번 올랐다가 반등했는데 정고점 못 넘고 다시 올랐다가 반등했는데 정고점을 못 넘으면 계속 고점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기로 보면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못 넘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 여기를 못 넘으면 또 내려가는 거예요. 또.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짜자자자잔. 예, 보시면 여기도 요건 음봉 만났잖아요. 여기. 요 봉을 찾는 거예요. 요 봉. 예, 이 봉을 찾는 겁니다. 예? TO 하단선과 만나는 음봉. 예, 이 봉을 찾는 거예요. 이 봉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열리는 거죠. 아래가 열리는데, 우와, 그죠? 우와예요. 우와, 많이 내려요. 예. 그러면 여기서 매도 치면 이만큼 먹는 거잖아요. 여기서 매도 치면 이만큼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매도 치면, 예? 여기서 매도를 치면 어떻게 된다? 요 시간 동안 힘들어. 예? 이 시간 동안 힘들다고요. 그럼 이 시간 동안 온갖 잡스러운 생각을 다 해. 내가 왜 매도를 쳐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어? 에? 띵글 차트를 보는 게 아닌데, 그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사람이 비관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지 말고 어쨌든 계속 확인해 본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상승할 시간 남아 있으니까, 빠르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승할 시간 다 주셔야 돼요. 자, 설명할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월봉의 상단선, 그 다음에 분기봉의 상단선이랑 주봉의 하단선이 싸우는데 주봉의 하단선이 대략 3주 정도는 버틸 거다. 그러니까 3주 동안은 주봉이 난리치게 뒀다가 3주 정도 시간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약발이 거의 다 돼갈 거니까 그때부터는 조금씩 들이미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한 그때쯤 되면 지금 상태에서는 11월 두 번째 주가 고점일지 11월 세 번째 주가 고점일지 모르겠기 때문에 어쨌든 그쯤 시간 돼가지고는 이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주봉은요, 할 게 없죠? 네, 지금 주봉 할 게 없어요. 매수가는 여기입니다. T3, 293.08. 하단선 293.08. 상단선 없다. 그러니까 매도는 못한다. 예. 여기가 매수 자리. 이런 구조예요. 일봉은 볼 게 없더라고요. 예, 일봉은 볼 게 없어요. 자, 일봉은 이거 뭐 위에 다 열렸어요. 가도 상관없어. 자, 하단선의 위치는 요 정도면 T4를 봐야 되거든요. T4 296.84. 예. 그러니까 어쨌든 말일은 아무것도 못해요. 예. 매수자가 296.84에 살 거냐, 293.08에 살 거냐, 291.09에 살 거냐, 그 선택만 있지. 예. 매도자는 들어갈 틈 없습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이제 선물 볼게요. 선물은, 아이고, 50분이나 했어, 벌써. 선물은 그냥 299.35 대입하면 됩니다. 예. 아니다. 여기다 하면 돼요. 299.35. 이렇게 대입하면, 네, 이렇게 생겼어요. 예. 얘도 똑같죠? 여기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예, 324.98만 안 가면 되는 거고, 그 위에 어딘가에선 이제 매도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P3 위로는 매수를 못하니까 302.42. 네, 302.42 선물 월봉. 네, 상단선이 1 302.42. 그러니까 이 수치 이 위로는 매수 없다예요. 네. 그리고 상단선 2 얘는 얼마다? P4 325.08. 예. 여기만 안 오면 매도. 예, 이런 거죠. 하단선이 P3이니까 292.06. 예. 이 아래가 매수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주봉으로 갑니다. 자, 붕 뜨게 되죠? 붕 뜹니다. 그럼 하단선만 봐야지. 상단선은 없으니까. T3 293.62. 예. 주봉 하단선 293.62 이하가 매수죠. 예. 상단선 없다. 예. 일봉. 그러면 T4 297.15. 예, 그 다음에 상단선 없다. 자, 이제 다 얘기했어요.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1조 들고 있습니다. 1조 선물 1조 들고 있어요. 참고하세요. 선물은 현재 외국인이 1조 들고 있다. 그러니까 저거 던지지 않느라는 하방 아닌 거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위로 끌고 가고 싶은 만큼 가기 위해서 계속 선물 잡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꼭대기까지 갔다 생각하면 던지겠죠. 그러니까 선물 매수하면은 계속 늦추세요. 선물 매수하면 계속 시간을 늦추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옵션이에요. 네, 오래간만에 옵션 이야기를 살짝만 하고 넘어갈게요. 뭐 그냥 참고용이니까. 자, 저는 수량입니다. 수량. 네. 누적이에요. 누적인데 보시면 여기 매도예요. 여기 매도. 여기 매도고 여기가 매수예요. 그럼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치기 시작한 게 300이랑 302예요. 여기를 매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매수했어요. 매수, 매도.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312 여기 요 정도? 요 정도까지 눈에 들어와요. 여기는 다 매도했어요. 여기는 다 매도했어. 개인은 다 매도했어요.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매도한 건 여기에요. 287 라인에서 280 라인 여기가 매도예요. 여기가 매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수예요. 어디까지냐? 247까지 매수입니다. 근데 개인은 거의 싹 다 매도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은 다 매도예요. 여기 매수, 여기가 매도, 여기가 매수, 매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개인 포지션만 보면 아래로도 무한대, 위로도 무한대예요. 이렇게 개인을 죽이겠다. 그러면 320까지 가도 되고, 밑으로 가면 247을 가도 돼요. 옵션은 그렇게 해놨어요. 다음 외국인이 만약에 여기 매도를 늘려 여기 매도를 늘리면 이거 버려도 돼요. 여기 매도를 늘리면 여기를 버려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별 차이 없어요. 300이랑 302를 매도 친 거랑 300 여길 제가 지워가지고 잘 안 보이네. 305, 307, 310 정도의 매수랑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올라도 되지만 내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는 요걸 청산해야 돼요. 287에서 280 라인에 있는 풋을 덜어내면 이거 먹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수량 꽤 돼요. 그리고 여기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갭상승 뜨잖아요. 갭상승 떴는데 외국인이 풋을 사. 개인이 풋매수를 집행한다. 그럼 이걸 사는지를 봐야 돼요. 이거 287에서 280 안에 있는 그 풋을 사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걸 사면 정리를 하는 거예요. 풋매도를 푸는 거야. 풋매도를 풀면 하방이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쌓아놓은 게 외가는 풋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풋매도를 풀면 이게 네이키드 하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관찰하셔야 될 거 뭐다? 280대 풋 매수 여부.
이걸 계속 매수해 나가면 아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 이걸 계속 외국인이 저 풋을 매수를 하면 어쨌든 지수가 오르더라도 하락에 관심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하락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외인이 풋 매도를 풀면 제 생각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하락이 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11월 세 번째 주 정도를 노리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풋 매도를 막 풀어버리면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위로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일단 열어둬야 된다고 봐요. 312 매수 들고 있는 거 여기까지만 열어본다는 거죠. 예. 근데 콜매도 추가한다 그러면 거기도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307 라인요, 예. 요 시점에서 한번 이제 고민을 시작해야겠죠. 일단 옵션으로는 조금 더 위까지도 보고 있다. 예, 옵션에서 보면 조금 더 위까지 보고 있고, 반대로 옵션 아래로 보면 뭐 미친 듯이 아래까지 보고 있으니까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거고, 지금 개인은 풋매도와 콜매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작살내야 된다. 예? 콜매도를 작살내든 풋매도를 작살내든, 예, 작살은 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잠시 돈으로 한번 볼게요. 돈으로 한번 보면, 돈으로 제가 보는 이유 아세요? 돈으로, 자, 이게 돈이거든요. 이게 돈입니다. 이게 돈. 예. 그럼 요 매도 금액이 보세요. 매도 금액이 100억이잖아. 아니다. 1조인가? 1조죠, 1조. 여기 5363, 5375 그러면 요거만 1조잖아요. 네. 저번에 보니까 옵션 전문가가 이거 이렇게 그렇게 읽더라고요. 이거 1조 이렇게. 네. 이거 53억이에요. 53억. 그 다음에 23억, 38억, 35억이니까 요거 합쳐서 100억 정도 될 거고, 요거 합쳐서 100억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량으로 보면, 예, 위쪽이지만 돈으로 보면 이거 그 밑으로 빼도 여기 손실 없어. 이해 되셨죠? 이거 그냥 밑으로 빼도 여기 100억이 이 100억을 커버해요. 여긴 100억이 넘고 여기는 제가 보기에 90억, 100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빼면 이거 수익이고 이거 손실이니까 퉁쳐도 남아요. 여기도 매도가 먼저고 매수가 다음이기 때문에 이거 빼도 손실 없어요. 그러니까 콜은 밑으로 그대로 내려꽂아도 무손실이에요. 돈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이쪽은 여기에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보세요. 50억, 20억, 30억, 여기 100억이잖아요. 그죠? 여기 100억이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 50억, 40억이니까 요것만 100억, 160억, 170억, 180억, 190억, 200억.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100억을 넣어놓고 요건 퉁쳐서 끝났고요. 10억이니까 이건 퉁쳐서 끝냈고, 여기가 100억이고 요렇게 100억이잖아요. 대충. 그럼 100억 퉁치고 나면 여기에 100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풋은 100억이 더 들어갔어. 네? 풋은 100억이 더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 돈을 정리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 돈. 여기 들어가 있는 이 100억이 넘는 돈에 청산이 일어나면, 이걸 풋을 매수해가지고 청산해버리면, 풋을 사는 게 아니에요. 풋을 매수하면서 청산하는 거야. 풋매도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빼버리면 요 돈이 고스란히 투자금이 되는 거잖아요.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예. 그래서 이걸 청산하는지 잘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100억, 여기도 100억이에요. 지금 100억은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100억 위로 100억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100억 밑으로 200억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풋에 더 많이 들어가 있죠. 물론 더 들어가 봐야 100억이잖아요. 선물로 보면 큰 돈이 아니에요. 선물을 차라리 한 3, 4조를 사면 선물로 옵션 버려도 수익이 남는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옵션을 참고하시겠다 그러면 280에서 287 사이에 풋매도 친 거를 청산하느냐, 이게 금액이 제일 크니까 이걸 정리하면 어쨌든 하방에 대한 준비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풋매도를 계속 쳐요. 그러면은 날 새는 거예요. 안 빼겠다는 거지.
그럼 밑에 200억 매수한 걸 품매도 쳐가지고 다, 예, 땜빵 하겠다는 거니까, 그럴 때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예, 보시면 됩니다. 이게, 5천억인데? 난 살다, 예, 옵션 금액을 100배 뻥튀기해서 보는 전문가는 처음 봤어요. 자, 됐죠? 이제 고퍼스 보겠습니다. 이 바닥에 전문가 없습니다. 이 바닥엔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수랑 전문가가 있잖아요. 고수랑 전문가. 고수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고, 전문가는 지식을 쌓는 동안 돈을 다 날린 사람이에요. 그죠? 두 종류의 사람이라면, 고수는 돈을 벌어가면서 지식을 쌓은 사람이고, 전문가는 돈을 날려가면서 지식을 쌓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전문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는 지식이 남아있어요. 돈은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남이 거래하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돈을 벌죠. 그런 유형의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문가가 아는 건 시장은 무섭다는 거예요. 시장은 무섭다라는 걸 알아요. 고수도 알고 전문가도 알아요. 시장이 무섭다는 걸. 단, 고수는 시장이 무서워도 거래를 하고, 전문가는 거래 안 하죠. 그게 현명한 길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전문가를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고수는 믿을 수 있어도, 전문가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고만 하셔야죠.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하면 안 돼. 전문가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내 생각이 옳으니까 따라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고수보다는 전문가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오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제 생각이 맞으니까 제 생각을 따라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리딩을 하지 않는 거죠. 왜? 시장이 어렵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저도. 시장이 어려운 걸 아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죠. 너도 알아라 이거잖아요. 제가 공부를 해보고 시장을 오랫동안 살펴봤더니 이거 너무 어려워.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는 돈이 많고, 고수는 돈이 많으면서 지식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는 돈 다 떨어지고 지식만 남았죠. 그러면 여러분이 거래를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이 거래를 해서 돈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고수가 되시는 거고, 애초부터 돈이 많으니까. 초보자분들은 돈이 다 많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는 돈이 많잖아요. 그 돈을 잘 지키시면 그냥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돈을 잃어갈 거잖아요. 원래 다 초보자들은 돈을 잃게 돼 있어요. 그럼 돈을 잃어가시면 이제 전문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전문가의 길을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길인데. 그러니까 저는 애초부터 그냥 생각한 거예요. 차라리 프로그램을 팔아야겠다. 남들을 리딩해가지고 괴롭히느니 그냥 본인들이 잘 판단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파는 게 최상책이다. 고수가 될 자신은 없고, 고수가 되려면 모든 걸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돈만 잃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투자하는 분들이 돈을 잃으면 인생이 날아가요. 이 바닥은 다 그렇습니다. 이 돈만 날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다 버려야 돼. 직장도 버려야 되죠. 가족이랑 놀 시간도 없어요. 가족이랑 놀면은 절대로 고수가 못 돼. 지식을 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가족 버려야죠. 그 다음에 직장 버려야죠.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안 돼. 몇 년이 필요해. 그럼 시간 버려야 돼요. 가족, 돈, 시간, 직장 다 갖다 버리고 나야 고수가 되는데, 그 길을 가고 싶으세요? 저는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고수 근처에 갈 수 있는,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돼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시행착오입니다. 시행착오. 시행착오를 줄여야 돼. 예? 어차피 거래하시면서 수많은 실수를 반복할 건데 그거를 어떻게 빠르게 줄이느냐. 예.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파는 거예요. 예. 그걸 줄이시라고. 여러분이 돈을 벌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이라는 거죠. 최대한. 예. 위험한 방법 다 버리고, 그죠? 얍삽하게 그렇게 거래하시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이런 방송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파는 거예요. 예. 저는 사실 전문가 방송을 안 봐요. 일체 보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하나 두 개는 챙겨 보는데, 예. 방송을 보면 다 똑같아. 네. 뭐 어떤 방송이랑 어떤 방송이랑 둘이 뭐 싸우는 것도 이렇게 나오던데 똑같아요. 누가 한쪽을 까기에는 양쪽 다 똑같은 입장이야. 저도 똑같고. 그러니까 그냥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한테 필요한 것만 골라보시면 돼요. 그게 기술적 분석이든 그게 가치 분석이든 전혀 안 중요해요. 본인에게 잘 맞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 본인에게 이 방식이 맞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 체득하기 편하면 그 방법을 가져다 쓰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럼 여러분하고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예. 안 맞으면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돈도 피곤하고 머리도 피곤하고 가족도 피곤하고 다 피곤해요. 하여튼 저에 대한 전문가와 고수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수는 전문가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고수는 전문가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고, 예. 전문가 중에 고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가끔 나올 수도 있죠. 예. 왜냐면 리딩비를 받잖아요. 예? 리딩비를 받아가지고 돈을 벌면 그 사람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전문가는 고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고수가 전문가가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고수가 전문가가 됐다는 얘기는 고수가 실수를 해서 돈을 많이 날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고수가 돈 날리면 고수가 아니죠. 자, 참고하세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 전문가야 그러면 쳐다도 안 봐요. 고버스. 자, 고버스는 2.4%가 내려야 되거든요. 2.4%. 2.4%가 하락해야 되니까 아이고. 자, 지금 고버스 가격이 얼마냐? 3,495원이에요. 여기다 2.4%를 하락시키겠습니다. 자, 3,495원 곱하기 0.976 하면 얼마냐? 3,410원입니다. 그러니까 고버스는 3,410원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가격으로 똑같이 타이거에다 적용하면 3,575원이 나와요. 3,575원. 이 두 가격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전문가 할 생각 없습니다. 전문가라고 부르지도 마시고, 예,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저는 딱 프로그램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 포지션입니다. 3,410원. 예, 저는 제 주제를 알아요. 자, 이렇게 되면 아이고 밀렸죠? 밀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예, 그러면 지금 요 P3 3,300원입니다. 코덱스 월봉, 예, 하단선 1 3,300원, 하단선 2 P4죠? P4 2,950원. 예, 요 사이의 영역만 공략하시면 돼요. 예, 상단선 얼마까지 노릴 수 있다? 예, 자
P3 3670원. 자, 본인 단가가 3670원 부근이야. 그러면 예, 거기 올라가면 좀 줄이세요. 예, 거기 올라가면 좀 줄여요. 이번 달에 거길 가면 줄여야 돼요. 이번 달에 거길 가면 본인 수익이면, 손실이면 파시라고 전 얘기 못해요. 손실인 분한테 지금 곧버스 당장 팔라는 얘기는 저는 못합니다. 예. 본인이 거기 갔을 때 수익이야. 그럼 좀 줄여. 예. 물량을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다음 달에 오면, 11월 달에, 12월 달에 오면 팔면 안 돼요. 주봉. 자. 잠깐만. 잘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3,410원. 여기다 해야 돼. 네. 그래서 조금 다를 거예요. P3. 3,305원. 제가 가격을 너무 후려쳤어요. 그리고, P4. 2,955원. 내가 5원을 깎았네요. 그 다음에 상단선은 P3 3,655원. 여긴 깎이네요. 네, 요렇게. 네, 여기가 월봉입니다. 자, 이제 주봉 갈게요.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밑에 열려요? 네, 열리기 때문에 없다. 상단선만 보자. T3 3,535원. 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네. 하단선 없다. 매수는 없습니다. 됐죠? 네. 일봉. 자, 일봉. 없어요. 예, 양봉 뜰 때까지는 예, 없다. 양봉 뜰 때까지 기다리자. 예, 이렇게요. 예. 자, 타이거 여기 얼마냐면 3,575원. 자, 타이거. 네. 3,575원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3,570, 왜 이러지? 3,575원. 예,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하단선이 P3이잖아요. P3. 3,465. 타이거. 월봉. 하단선 1. 3,465. 네, 하단선 2. P4. 3,095원. 네. 현재 요 범위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HY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선 목표는 P3이니까 3,835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코덱스는 3,305원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매수 고민을 해야 되고, 타이거는 3,465원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매수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시작은 해야 되지만, 예, 바로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와, 이거 타이거 거래량 겁나 좋은데요? 야, 어떻게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지? 오, 멋지네요. 어떻게 거래량이 이럴 수 있지? 안 나와요. 신기하네. 이게 아래에 있어요. 투매가 없네. 자, 주봉이요.
타이거는 신기해요. 외국인이 물량도 엄청 많이 들고 있고. 자, 아이고, 맞나? 아, 이게 아닌데? 3,575원인데? 엉뚱한 게 카피돼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자, 이렇게 하면 없죠? 없습니다. T3 3,705원. 예. 네,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는 없는 거죠. 곧버스 운명이 어찌 될지 걱정되죠. 뭐 걱정한다고 달라지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지. 자, 아이고, 그죠? 일봉은 없다. 자, 여기까지 우울한 얘기잖아요. 네, 봤더니 월봉도 안 좋아. 주봉도 안 좋아. 네, 일봉도 안 좋아. 네, 오늘 시황.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살짝 볼게요. 분기봉 봅시다. 분기봉. 예, 분기봉 이렇게 생겼어요. 예. 하단선 여기 있죠. 예. 자, 분기봉 어떻게 생겼나 보세요.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요게 매도가예요. 예. 여기 하단선 1, 여기 하단선 2에요. 이거 다 매수가입니다. 예, 지금 왔죠? 여기 왔어요. 예, 여기까지가 매수죠. 여기까지가 이렇게 매수할 수 있어요. 매수 공간입니다. 자, 월봉 보고, 주봉 보고, 일봉 봤더니, 아, 차트 개판이에요? 근데, 분기봉 보면 좋아요. 아직 분기봉 안 망가졌어요. 네, 분기봉 안 망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이건 하락이고 나쁜 거고 그거 아니에요. 분기봉은 아직 힘이 좋아요. 그리고 분기봉에서 매도하려면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매도가예요. 목표가라는 거죠. 아직 기다려 볼만해요. 만약에요. 주봉이 양봉 하나 나잖아요. 그럼 저는 목표가가 여기라고 봐요. 여기 별표 됐죠? 이제 앞으로요. 주봉이 하락하다가 양봉 하나를 이렇게 삐끔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이 올라가면 목표가가 이 별표 친 가격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의 위력은 있다고 봐요. 자, 분기봉 코덱스부터. 코덱스 T4 얼마예요? 3,460원. 예, 요게 매수의 최대가라고 본다면 매수의 최소가는 T5예요. T5 2,920원. 예, 요 박스 안에서 매수할 수 있다고요. 2,920원에서 3,460원 아니 이게 매수 영역이에요. 분기봉 기준. 그리고 목표는 어디예요? P3 4,125 여기가 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지난 분기의 저가를 깨지 않고 다시 감아 올리면 다시 가야 될 자리는 3,000원대가 아니라 4,000원대라고요. 타이거. 타이거도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자,
T4 3,625원. 그리고 T5 3,060원. 그러면 3,060원에서 3,625원 요 영역이 매수 영역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목표가는 얼마다? P3 4,315원. 여기가 매도가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평단이 3,000원인데 매도한다? 왜 해요? 3,000원인데 3,000원인데 매도한다는 건 좀 아쉽지 않으세요? 3,800원일 때 팔지 3,000원 단가로 올까요? 쉽지 않을 텐데 3,000원 단가가 오기는 힘들 거고요. 정 불안하시면 반을 파세요. 반을 팔아요. HY님 나 불안해. 반 팔고 밑에서 다시 반을 담아요. 그러면 수익분이 남잖아요. 본인이 더 낮은 가격에서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반을 정리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미 50%의 이익은 확정 지은 거고 그 이익을 담보로 해서 다시 매수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반을 팔았는데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나머지 반이 남았으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런 식의 전략은 가능해 보이는데 굳이 다 팔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갔을 때 대응 방안이 없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커버가 되실 텐데 올라가 버리면 화딱질 난다고요. 그러면 싸게 팔아놓고 비싸게 추격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불안하시면 반 정도 팔고 어차피 그러면 이익이잖아요. 그 이익을 가지고 좀 버텨보시는 거죠. 그런 방법도 존재한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는 분기봉은 나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기봉은 굉장히 차트를 잘 그리고 있고 이런 차트는 굉장히 무서운 차트예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죽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월봉이랑 주봉이랑 일봉이 누른다고 해도 분기봉이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는 봉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기봉 자체는 수명이 3개월이에요. 자, 한 달은 20개의 일봉으로 구성됩니다. 약이에요. 그러면 1분기는 60개로 구성이 되죠. 60개의 일봉으로 분기가 구성되는데 이제 20개 정도 썼어요. 아직 40개가 남았어. 이 40개가 상방을 위해서 쓰여질지 하방을 위해서 쓰여질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보통 하락할 때는 상단선을 맞고 떨어집니다. 상단선을 맞고 떨어져요. 그러면 이건 하락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올라서 여기를 맞고 내린 거면 얘는 죽을 거예요. 자, 여길 갔어. 그리고 밑으로 내렸어. 이건 하락이라고요. 근데 이게 안 갔잖아요. 이게 누르는 건 눌림이에요. 다시 감으면 상승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 상단선들 두들겨 맞고 내려오면 하단선을 누르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4,000원대를 넘었다. 그럼 팔았어야 돼. 지금 상태에서 4,000원을 넘겼다라는 건 이걸 팔았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논리가 통해요. 근데 지금은 매도가에 가지 않고 그냥 눌렀어. 이건 눌림이라고요. 지금 상태는 조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분기봉으로 보면 조정할 때 파는 게 어디 있어요. 올라갈 때 파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게임 안 끝났다고. 분기봉으로 보면 아직 게임이 안 끝났단 말이에요. 아직 봉을 그리고 있다고. 이게 아래 꼬리를 그리고 있는 행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매도를 한다는 건 아래 꼬리에다 파는 거야. 팔려면 양봉에 팔아야죠. 윗꼬리나 양봉에 팔아야지. 아래 꼬리에 팔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국장입니다.
이제 나스닥으로 갈게요. 나스닥. 이제 뭐가 생겼냐? 자, 투뷰가 생겼어요. 투뷰. 트레이딩 뷰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 뷰로 하겠습니다.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자,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나스닥 월봉이에요. 자,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프로그밴드 V2를 누르시고 설정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세팅하는 거 나와요. 미래 완 누르시고 보시면 이렇게 돼요. 보이시죠? 네, 여기서 드로잉 지우면 다 없어져요. 자, 보이시면 여기가 하단선이고요. 여기가 하단선입니다. 여기. 네. 그리고 여기도 하단선이에요. 그러니까 1800선 이하로 1800선 이하로 내려가면 고버스가 수익일 때 정리하세요. 됐죠? 1800선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 고버스가 수익이 나면 정리를 하는 거죠. 또 SQQQ가 수익이면 정리를 하세요. 1800 이하로 내려가면 만약에 이대로 끝난다면 이번 달에 이대로 끝난다면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자리 11,142로는 이제 매도 영역인데 이걸 끌고 올라가면 저는 여기까지 보여요. 여기 11,600. 요 자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 매도 영역이 된다는 거죠. 매도 영역이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1,600선에 접근할 때 SQQQ를 사봐야 되나?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월봉을 봤을 때예요. 이제 분기봉을 보여드릴게요. 자, 분기봉으로 가면 다시 V2에서 설정 가서 이제 과거를 봐야죠. 보시면 지금 어디까지 보이느냐? 여기까지 보여요. 여기 12,100선.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봐요. 분기봉으로 봤을 땐 그래요. 근데 분기봉은 지금도 상단선 위에 있어요. 지금도 상단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에서 막는 11,600선에서 막힐 거냐, 아니면 분기봉에서 막는 12,100선에서 막힐 거냐,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찰해야 됩니다. 매수는 없어요. 나스닥의 매수는 여기에요. 여기 9,970선입니다. 이해되셨죠? 9,970선이에요. 위에서 맞고 다시 내려오면 이제 만선을 붕괴하겠다는 얘기예요. 요게 제가 보여드리는 분기봉, 월봉에 대한 사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자, 이건 이주봉입니다. 이주봉. 이주봉은 지금 매도 영역이 있어요. 지금 상단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분기봉을 보고, 아니다, 이주봉을 보고 매도를 하겠다 그러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SQQQ를 들고 있는 건 가능하다는 거죠. 일주일 더 보유는 가능해. 근데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보유자는. 자, 이 상태에서 다음 2주가 되면 어떻게 된다? 위가 이렇게 열립니다. 위가 열리는데 그 다음에 매도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다? 여기에요. 여기 11,400선. 이게 아까 제가 월봉에서 보여드렸던 그 형태랑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수치가 어쩌면 현실적인 수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대감이죠. 자, 요 자리가 지금 이 정도 위치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봉의 상단선과 월봉의 상단선이 대략 일치하는 지점이 11,400선이 되고, 그 위에 오버슈팅하면 11,600선까지는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하방을 공략한다는 거죠.
요게 2주봉이고요. 그 다음에 1주봉. 1주봉은 답이 없어요. 예, 위가 열렸습니다. 1주봉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 단위로 봤을 때 지금 공략하는 건 어렵다. 예, 주 단위로 봤을 때 지금 공략하는 건 어렵고, 예, 결국에는 1주봉은 버리고 2주봉 기준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은 매도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일주일 더 안 내리면,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안 내리고 버티면 2주봉이 죽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볼펜 5 상단선 P5까지는 반등을 고려하셔야 되니까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데 버퍼가 필요하다는 거죠. 일봉은 할 얘기 없습니다. 일봉은 오르든 내리든 전혀 상관없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우. 다우는 위아래 다 열렸어요. 코멘트 할 게 없습니다. 그죠? 다우는 위아래 싹 다 열어놔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뭐 이런 봉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1도 없어요. 답이 없다. 자, 갖고 분기로 갑니다. 분기 아니다. 분기로 가야죠. 분기로 가면 지금 상단선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로 봤을 때는 지금이 매도해야 될 자리고요.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매도해야 될 자리고, 월봉으로 봤을 때는 아래 위가 다 열려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월봉에서 분기봉이랑 싸울 하단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버텨야 돼.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주봉이죠. 위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음봉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예? 주봉은 음봉이 날 때까지 기다린다. 그거 싫으면 32,257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는 매수 영역이고, 매도자는 음봉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이제 2주봉을 볼게요. 2주봉을 보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일주일도 그렇고 2주일도 그렇고 지금 다우는 하방을 공략하기엔 힘들어요. 예. 상방은 거의 만땅까지 왔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상방으로 갈 만한 값은 차트로 봤을 때는 거의 만땅까지 온 거예요. 분기봉이 만땅까지 온 상태인데, 예, 월봉이나 주봉이나 이주봉이나 위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버슈팅 하는 걸 막을 방법은 없고, 단 하단선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주봉상 음봉 하나 무너지는 거는 한 번은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일봉은 볼 게 없죠. 일봉은 이건 뭐 미쳐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봉은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둬야 됩니다. 이건 매수자도 힘들고 매도자도 힘들어요. 지금 이게 올라온 값이 얼만데. 근데 하단선이 아직도 버티고 있으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도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매수하기엔 너무 비싸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SQQQ죠. 이걸 지금 가장 많이 거래하고 계신 종목인데, 자, 이게 분기입니다. 분기인데 지금 하단선 아래에요. 하단선 아래에 있는데, 드로잉 없애기 보면, 지금 저는 지금 가격도 매수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봐요. 지금 가격도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긴 한데, 찍어 누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까지. 찍어 누른다면 40.64. 여기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40.64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매수하기 좋은 거예요. 40.64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매수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요. 누르겠다라는데 굳이 공격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생각입니다. 요게 분기봉이에요. 다음에 월봉. 월봉은 다 죽어가요. 요거를 누르시고 미래완 누르시면 다음 달에 보입니다. 자, 다음 달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어디냐? 여기요. 현재 가격으로 49불, 그 다음에 여기요. 47불. 올라가면 여기요. 53.8, 그 위로 여기요.
58. 예. 그러니까 내가 단가가 53.8이면 수익이다. 그럼 일단 빠져나가야 돼요. 예? 일단 빠져나가는 거죠. 본인의 단가가 53.8 위로 갔을 때 수익이 나면 일단 튄다. 예, 튀고 매수하고 싶으면 47불대를 노린다. 예? 47에서 40불 사이. 요 공간, 47에서 40불 사이의 요 공간을 매수자가 노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저가를 깬다면, 이번 달에 저가를 다음 달에 붕괴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47불에서 40불 사이 그 영역에서 반등이 나오는 신호를 기다릴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53.8에서 58 정도, 예, 그 정도의 가격을 노릴 것 같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봉은 이런 봉이에요. 이런 봉. 이 봉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 제가 노리는 봉이 이 봉이에요. 그러니까 아랫꼬리가 길고 양봉으로 딱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봉이 이거잖아요. 잠깐만요. 자,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이봉이 이봉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봉이 이봉입니다. 다음 달에 뜰 봉은 이봉인 거죠. 저는 이봉을 기대해요. 이봉.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네. 제 머릿속에 있는 스텝은 이거예요. 제 머릿속에 있는 스텝. 지금 제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 그림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저는. 네. 그러면 예. 요렇게 아랫꼬리를 그릴 때가 제 기준에서는 매수 기회라는 거죠. 네. 이걸 생각하고 팔았어요. 예. 이 모양을 생각하고 판 거예요. 왜냐면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모델은 포기했으니까. 자, 제가 여기서 샀죠? 여기서 샀고 여기서 팔았어요. 예, 여기가 매수고 여기가 매도예요. 근데 제가 좀 비싸게 샀어요. 풀이장에 사서. 그래서 예, 매수하고 매도했더니 2,000원 남아요. 예, 2,000원 남았어요. 예. 지금 더 싸요. 주봉이 다 죽었거든. 제가 어떤 봉을 보고 있는지는 대충 아시겠죠? 어떤 봉을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는지는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 거예요. 네, 근데 바로 사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자, 이거 주봉으로 보셔야 되고 죽었습니다. 네, 주봉 죽었어요. 그래서 저가 찍힐 생각 없어요. 주봉은 저가 찍힐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매수 못해요. 저는 이걸 보고 매수할 생각이 1도 없어요. 다음. 그러면 주봉을 보고 매수를 못하니까 이주봉을 봐야 되잖아요. 이주봉. 이주봉은 보시다시피 하단선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홀딩해 볼 만한 거죠. 현재 매수자는 들고 있을 만한 거예요.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일주일은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약간 애매한 거죠. 네, 애매하다는 거예요. 근데 막 여기서 진짜 막 손절을 해야 될 만큼 심각하냐? 그걸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렇게 바라볼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여기 지금 영구간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예? 이 영구간이 다가오잖아요. 둘, 셋, 넷. 아직 아니라는 거지. 자, 이게 지금 이번 2주잖아요. 이번 2주면 이게 한 달, 두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달의 시간이 있다고요. 지금 이주봉은 두 달의 시간이 있어요. 두 달. 11월, 12월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저가만 지키면.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저가만 지키면, 저가만 지키는 봉이 나오면 올라갈 수 있다고요. 4개 봉이 올라갈 수 있다고. 4개 봉. 4개 봉이면 두 달입니다. 그게 12월 말까지예요. 그래서 저가를 지키는 봉이 나와야 돼요. 그게 주봉에서 나오든 이주봉에서 나오든 월봉에서 나오든 상관없어요. 지키는 봉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됐죠? 예. 그리고 이건 다음 단계 가면 이렇게 되죠. 예. 요만큼 낮아져요. 이게 47불이에요. 요 가격이잖아요. 요 가격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47불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라? 월봉의 하단선과 주봉의 하단선의 위치가 같네? 그러면 요거 언더로 누르면 여기까지 누를 수 있을 텐데 여기가 39불이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생각한 그림이랑 똑같잖아. 예? 여기 47불, 여기가 40불, 여기가 47불, 여기가 40불. 그래서 요걸 눌렀다가 이렇게 딱 감아 올리면 딱이겠다. 예, 그런 시나리오만 딱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일봉은 무시하겠습니다. 일봉. 자, 나스닥 했고 다우 했고 SQQQ까지 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이 55명. 아이고, 70명일 때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이거 새로 오신 분이 다 나가셨을 것 같아. 너무 오래 가지고 지루하죠. 자, 혹시 새로 오신 분 있으시면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으로 놀러 오세요.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대화하시고 간간히 분석 자료를 계속 제공해 드리니까 참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건 마지막으로 달러입니다. 달러. 네. 하단선 있어요. 근데 지금 공중에 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죠. 네. 공중에 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대로 끝나면 다음 달에는 이렇게 됩니다. 하단선 올라와요. 네. 그리고 이격도 문제가 없어. 네. 이격 문제 없습니다. 이격 문제 없어요. 그리고 하단선도 괜찮아요. 하루만 더 버티면 돼. 하루만 더 버텨주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지금 뭐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니에요. 자, 환율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1260원, 예, 그 다음에 1280원, 그리고 1380원입니다. 여기만 안 오면 돼요. 그죠? 여기만 안 오면 됩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보여요. 아직까지도 1380원도 안 보이고 1280원도 안 보이고 1260원도 안 보여요. 아직까지는 환율이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쵸? 이 전문가가 보는 환율, 실제 환율의 차이가 꽤 큽니다. 참고하세요. 자, 주봉은 망가졌죠. 주봉은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기본적인 박스가, 제가 전문가는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전문가가 얘기한 환율이 1260원, 1280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 1260원, 1280원 얘기하고 다니는 전문가가 국내 최고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이 낫죠? 그죠? 여러분이 낫잖아요. 1260원 간다고 했는데 지금 1400 얼마 찍었는데,
1444원 찍었어요. 이건 분석이 아닙니다. 네. 자, 주봉을 보면 아이고 죽었어요. 네. 지금 하단선 어디 있다? 여기 있어요. 네. 1417원, 그 다음에 여기요 1404원 이 정도 있고, 위로 올라가면 1436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주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주봉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주봉인가 봐요. 이주봉이면 이걸 현재로 봐야 돼. 잠깐만요. 네. 아직 하단선 아래에 있어요. 일주일 더 남았어. 예. 지금 하단선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단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이주봉이면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이주봉이면 다시 끌어올 수 있어요. 이거 어쩌면 다음 주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하단선 찍었는데 여기 망가졌어요. 지금 주봉만 보면 망가졌고, 예. 주봉은 망가졌다고 봐요. 이건 100%야. 망가졌는데 위아래가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누르는 힘도 없고 받치는 힘도 없어요. 이건 내리든 오르든 상관없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주봉은 굉장히 각 좋아요. 이건 끌어올리면 다시 갈 수 있어요. 보세요. 이건 각이 좋잖아요. 네, 이건 아직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환율. 다음 주에 환율이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1380원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일봉은 뭐 별로 할 얘기 없어요. 일봉은 할 얘기 없고, 지금 주봉은 괜찮다. 생각보다 괜찮은 상태다. 아직 다 망가진 건 아니다. 일주일만 좀 더 지켜보자. 일주일 동안 안 오르면 이제 망가지는 거고요. 예? 일주일 동안 더 오르지 않으면 망가지는 케이스가 돼요. 이주봉도 망가지고 주봉도 망가지고 이제 다 망가지는 케이스가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다음 주에 이주봉이 땡겨서 위로 올리면 월봉이 살아나요. 예. 그러면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위로.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다 설명이 됐죠? 이거 설명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결국에는 또 2시간 했어. 자, 여기까지. 분석은 마치고요. 혹시 이 동영상을 새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 동영상 하단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하고, 그 다음에 제가 쓴 책 있죠? 쓴 책 링크 같은 거 다 걸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면 보세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